안녕하세요. 예, 이번 이야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강서구 위주죠? 예, 강서구 위주인데 서울시 전체로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른 지역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학원은 좀 그렇고 강서구의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보죠. 깜깜이 실거래가, 네이버 부동산의 문제점, 호가와 단합 을 바탕으로 세 가지가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깜깜이 실거래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토부 실거래가를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달이거든요. 짧으면은 뭐 며칠 후에도 올라오긴 하는데 최장 2달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거래가를 올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들이 늦게 올려야지, 그러면 늦게 올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의 시세가 10월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고, 일단은 시세가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니까 네이버 부동산 시세를 부동산이 인위적으로 실제 시세하고는 안 맞는 좀 괴리가 발생하도록 시세를 나쁘게 말하면 좀 조작? 그다음에 좋게 말하면은 약간의 좀 시차를 그렇게 생성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런 좀 악의적으로 쓰는 부동산들도 문제지만 네이버 부동산의 시스템적인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거든요. 예, 그걸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곁들여져서 이제 부동산들의 호가 낮추기, 담합 등등, 담합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담합까진 모르겠는데 호가를 낮추는 거는 뭐 최근까지 많이 일어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서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네이버 부동산, 실제 매물의 괴리가 다 발생하는 그런 게 현재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호갱노노하고 네이버 부동산이 오후에 사이트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아마 이거 몇 년 동안에는 호갱노노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이버 부동산은 요 몇 년 동안은 그런 경우가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신문에 날 정도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강서구뿐만 아니라 호갱노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다이어트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건 많은 관심들을 갖는 중이고, 따라서 그렇게 아파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에 대한 좀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도 이걸 올바른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고, 부동산도 아니, 네이버도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우선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의 좀 문제점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삭제 혹은 거래 완료.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매물이 예를 들어서 A 아파트가 8억 5천에 올라왔다고 치죠. 그럼 이제 매물이 네이버에 등록이 된 거죠. 예. 이 매물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매물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거래 완료가 돼요. 거래 완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말이거든요. 약간 좀 보면은 실제로 매물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8억 5천짜리 아파트가 네이버 매물에 등록이 됐다가 이 8억 5천짜리 매물이 사라지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매도자가 취소했거나 매도를 거래가 됐거나. 근데 네이버 부동산은 매도 보류라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냥 거래 완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 완료를 했을 때 실제로 거래가 완료된 건지 매도자가 걷어들인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예. 자,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제 거래 완료를 시세 조작용으로 사용한다. 제가 이거를 원래 사실 부동산 시장이 보합기일 때도 이래요.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그런데 요즘같이 시세가 팍팍팍 뛰고 이제 그럴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A 아파트가 8억 5천이면 B 아파트는 8억 3천에 있고 C 아파트는 9억에 있고 D 아파트는 9억 2천, 이 아파트는 8억 7천에 있다고 쳐요. 예. 이게 이 다섯 개가 다 진짜 매물인지 허위 매물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예. 근데
얘가 거래가 완료됐어요. 거래 완료 일자를 뭐 8월 15일이라고 하죠. 얘도 거래 완료됐어요. 8월 16일 날 거래했다고 쳐요. 같은 날에 얘도 8월 16일 거래가 되고 얘가 8월 18일 날 거래됐다고 치죠.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제 거래 완료, 거래 완료, 거래 완료, 거래 완료, 거래 완료. 그다음에 얘는 이제 어찌됐건 매물로 네이버 매물로서는 살아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최저가가 8억 3천이고 최고가는 9억 2천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거래 완료된 이것만 지워버려요. 네이버 시스템에 네이버 부동산 매물은 사라져요. 9억 2천짜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거는 9억이고 완료된 건 8억 3천, 8억 5천, 8억 7천이니까 시세가 비싸봤자 9억이고 실제 거래 가능한 물건은 8억 거래 가능한 가격대는 8억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왜 먼저 거래된 거는 거래 완료를 냅두고 나중에 거래된 거는 안 지우는 걸까요? 아니지. 왜 뭐 나중에 거래가 돼도 가격이 비싼 건 지워버리는 걸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본적인 시세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뭐 실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뭐 공인중개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집 살려고 알아보거나 안 그러면 다른 저랑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의 정보를 공유해서 취합을 하고 실제 매물의 상태랑 실제 거래 부동산에 갔을 때 존재하는 매물의 괴리를 제가 최근에 직접 느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게 다른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찌됐건 9억 2천은 날아가고 사라지고 8억대는 거래 완료고 9억은 거래 가능이다.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랑 시스템이 아이고 일단요. 예. 거래 완료하고 매도 취소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거래 완료밖에 없으니까 거래 완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요. 다 진짜 거래가 완료됐냐? 해당 부동산 다들 전화해서 알아봅니다. 이거 진짜 팔린 거 맞아요? 라고. 만약 부동산이 거짓말하면 우린 뭐 실거래가 뜨기 전까지는 깜깜이 시대니까 알 수가 없고. 근데 뭐 거짓말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러니까 거래 완료 떴는데 이게 진짜 매도자가 걷어들였는지 거래가 완료됐는지 물어봐서 거래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 이게 실거래 안 뜨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중복 매물과 허위 매물.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다시 이렇게 5개의 매물을 예로 들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다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강서구의 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2000세대가 넘는데 8월 초까지 매물이 110개에서 120개 정도 매물이 있었어요. 막상 전화해보면 매물이 없대요. 그래서 열심히 다들 허위 매물 신고를 콩콩콩콩콩 다 눌러주셨어요. 눌러주셔서 지금 시점으로는 17개 있더라고요. 120개에서 17개로 줄었어요. 등록된 매물의 수가. 바꿔 말하자면은 100개는 허위 매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건 직접 본 사례거든요. 최근 한 1, 2주 동안에. 100개가 허위 매물이고 17개? 이것도 다 진짜 살아있는 매물이냐? 장담을 못해요. 왜냐? 이거 보고 전화하면 매물 없어요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매물은 있는데 주인분께서 부재 중이셔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중이다. 매물은 있지만 주인이 없다. 뭐 그런 경우도 답변을 이렇게 부동산께서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건 17개도 보증 지금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되게 재밌죠?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120개의 매물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20개 빼면은 100개가 허위 매물이고 살아있는 게 20개인데 이 중에서도 진짜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준봉 매물과 허위 매물이거든요. 가령 뭐 101동 101호의 매물이 누가 판다고 올려놨을 때 이거를 뭐 103동 101호 실제로 호수는 안 나오죠. 1층만 나오죠. 104동, 105동, 107동 이렇게 여러 개 층이나 혹은 동이나 그런 것도 바꿔가지고 같은 매물을 여러 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들이.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은 101동 101호인데 이거를 이제 매도자분께서 부동산을 세 군데 내놓으세요. 가령 이렇게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보통은 이럴 경우는 한 집에 여러 중개사가 있다고 네이버가 묶어요. 묶는데 이게 또 잘 안 묶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매물을 하나인데 실제 매물을 하나인데 네이버상에 나오는 매물은 두 개, 세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 등등.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매물이 없어도 일단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연락을 하게 해요. 예, 그 문제. 두 번째로는 허위 매물이 이렇게 많으면은 이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허위라는 뜻이 가짜라는 뜻인데.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비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과 관련 없는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안 가보신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가보면 매물이 100개가 넘는데 왜 집을 못 사냐? 남는 게 매물인데. 약간 좀 답답한 소리인데 그분 탓을 할 수만은 없는 게 진짜 그게 다 허위 매물이거든요. 100개가. 실제로 신고를 해가지고 100개의 허위 매물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두 가지죠. 삭제 혹은 거래 완료. 거래 완료에 대한 시스템의 부재. 매도자 보류 후 취소 같은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삭제 날짜에 대한 기준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비싼 거는 재빨리 지우고 싼 거는 거래를 냅둬가지고 시세를 싼 쪽으로 유도를 그렇게 싼 시세로 보이게끔 조작을 하고 중복 매물과 허위 매물이 많음으로써 거래 완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는 네이버 부동산의 문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시세 조작입니다. 제일 큰 문제죠, 이게. 예. 이것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매수자하고 매도자 사이에도 별로 좋은 얼굴로 볼 수가 없고 중개사분들도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한 분이라도 매수자 연락처 받아내시려는 목적이라면은 뭐 이해는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매물이 없을 때 적정 수준의 허위 매물도 올바른 시세라면은 좀 있어야 된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정말 진짜 매물이 없어가지고 매물이 빵이다. 그래서 궁금해요. 연락할 곳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연락이라도 해보자.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매물은 없는데 100개 넘는 허위 매물. 가격은 실제 거래된 시세에 비해서 많이 낮추고 이거 그냥 좀 시세 조작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이런 사태를. 예. 당연히 네이버의 시스템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부동산 분들의 좀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등록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이버를 활용해서 대부분의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호가를 안 올리려고 그렇게 하시죠. 예, 제 말이 그죠. 예. 그래서 매물이 많은 것처럼 그냥 부동산 가면 살 수 있구나. 전화해서 매물 있나요? 그 매물은 없는데요. 다른 매물은 있어요. 일단 오시죠. 그런 경우. 그다음에 실제로는 9억대인데 8억대 매물이 8억대 매물인 것처럼 나오고 8억대가 실거래인데 7억대 뭐 그렇게 네이버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아파트는 7억대구나 보고 가면 8억대입니다. 간극이 커지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제 시세하고 네이버 시세의 괴리. 왜 그런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연락용 매물이 지금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 그렇게 많이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근데 자꾸 시세를 낮춰서 죽돌하는 게 저는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허위 매물도 자체도 큰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죠. 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거래 완료의 부정확성, 매물 자체의 부정확성, 실제 매수자분들이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시세의 괴리, 이런 문제 때문에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고, 제일 큰 문제가 이거 매수자 정보망을 차단하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거든요. 하도 이제 이러한 좀 실태가 많이 갑자기 짧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 알려주신다거나, 그 다음에 전화를 거시는 분이 번호 노출을 꺼려해서 별표 2, 3 샵을 누르면 이제 발신자 비공개 뜨거든요.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알려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부동산에서 하시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매도자분이고 매수자분이고 시세를 알아야지 그 시세에 맞는 적정 매물을 올리시고 거래가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되죠. 예, 물론 그래서 깜깜이 시세이기 때문에 루머에 의해서 지금 시세들이 돌고 있고, 루머가 올라갈수록 매도자분들도 계속 올립니다. 물론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고 따로 있으니까. 예. 어쨌건 매도자들의 정보를 차단한다. 투명하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인터넷, 스마트폰 발달 시대에. 예. 그래서 아까 깜깜이 시세를 함정 한번 얘기를 했죠. 예, 매도 가격 후려치기. 시세는 9억인데 8억대로 낮춰가지고 매도자분들한테 그거 9억에 못 팔아요. 8억은 돼야지 아마 붙을 거예요. 매수자분들이. 이런 문제. 매수 후격행위. 매수자분들한테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시세 일단 싸니까 오세요.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혹은 이거 매물 있었는데 나갔다고 방금. 실제로 나갔을 수도 있고 허위 매물일 수도 있고, 이런 괴리감을 의도적으로 악용이라고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활용합니다. 예, 어떤 경우냐. A 아파트가 아유 A 아파트가 8억인데 매물이 네이버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건 8억 못 구하고 9억이고요. B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8억이니까 이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주중 낮에 이렇게 바쁜 시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주중에 오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가신다거나. 그래서 갔는데 내가 원하는 매물이 있다는 식으로 연락이 돼서 갔는데 없다고 해서 탈감. 첫째로는. 그 다음에 이렇게 A 대신 B라는 아파트를 8억짜리를 실제로 권하면서 이 매물이 있다고 했을 때의 고민. 내가 그 9억이라도 해서 사겠다.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더 금전적 지출을 부담을 하고라도 9억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9억 A 아파트 매물이 아예 없고 B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의 시작이거든요. 내일 또 와볼까? 일주일 동안 죽칠 수도 없는데 시간도 바쁘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 B 아파트도 매물이 내일 가면 날아갈 수 있거든요. 매물이 누가 사가면 땡이니까. B 아파트라서 사야 되나? 이런 좀 매수자분들을 되게 괴롭히게끔 해요. 이런 깜깜이 시세들이. 그래서 차라리 있는 대로 시세 매물 없으면 없어요. 그냥 없는 대로. 그럼 없구나. 네이버 뜰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방문을 하시거나 끊임없이 전화하거나 시간을 안 뺏겨도 돼요. 서로가 편하죠. 중개사분들도 매물 없어 돌아가면 거래 성사 안 되니까 시간만 잡아먹으시는 거고, 매수자분들도 아까운 시간 쪼개가면서 이렇게 집 알아보시는 건데 시간 날아가고, 더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B 아파트라도 사야 되나 싶은데 이러다가 A 아파트 다시 나오면 어쩌지, B 아파트마저 사라지면 어쩌지. 깜깜이 시세에 참 매우 안 좋은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신문기사에서 떴더라고요. 매도 파기.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일단은 4억짜리 집을 4억에 팔려고 해서 뭐 가계약금이 들어가든 계약금이 들어가는데 5억이 된 거예요, 이게. 계약금이 4천이거든요. 집을 파시는 분이 두 배 얹어가지고 100배상 8천을 주시고 파세요. 아니, 그 계약금을 돌려주세요. 거래 못 하겠네요. 그러면은 매수자는 4천만 원을 벌긴 해요. 뭐 여기 22% 세금 뗀다고는 하는데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 4천만 원을 버시긴 하는데 집주인은 1억 5억에 다시 팔면 돼요. 매도자가 난 집 팔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시세를 보고 8천까지 물어주고 그렇게 하신 거고 매수자분께서는 더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대부분은 사시죠. 실거주 목적도 있고 이 믿을 거라는 오름, 에, 오를 거라는 믿음이죠. 예,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이거 지금 사시겠다는데 파게 되고 파게 돼서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그럼 딴 거 사줘, 다른 매물 사줘 이런 매물이 원체 없다 보니까 환장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물을 이렇게 매수하기가 되면은 자 그리고 보통은 이런 케이스가 많고 두 번째로는 4억짜리 집인데 4억에 내놓으셨는데 따로 정보 수집을 안 해보셔가지고 실제 시세는 5억인 거예요. 딥하게 팔렸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5억에 파는데 나 혼자 4억에 파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하고 싸움이 나는 거죠. 예, 이런 경우. 그다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A 아파트를 파시고 B 아파트를 사셨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1주택 갈아타기죠. 여기서 파기가 된 거예요. 다른 아파트를 구하면은 이제 C 아파트를 사면 되죠. 그러면 다행인데 매물을 못 찾으신다. 그럼 이제 줄지어 얘도 취소가 되는 거죠. 참, 이 지금 이렇게 B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도 B 아파트의 매도자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매도 파기를 하시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참 이렇게 만약 이런 사태가 줄줄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신혼부부 아닌 이상은 보통 1주택자 분들은 내 집을 팔리면 이제 그 다음 집을 알아보신다거나 보통 그런 루트인데 어느 한쪽에서 이게 줄줄이 물려 이어진 거죠. 뭐 이철수 씨는 A를 팔고 B를 사셨고 김철수 씨는 B를 파시고 C를 사시고 뭐 박철수 씨는 C를 파시고 D를 파시는데 여기서 빵꾸가 났다. 그럼 줄줄이 빵꾸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매도 파기가 깜깜이 시세가 전 원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원인의 일부는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참 저도 한번 당할 뻔했는데 매수했다가 파기를 운이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이분은 똑같은 이런 사례였어요. A 아파트를 파시고 저한테 B를 사시는데 B가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분은 C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다행스럽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참 혼돈의 시대입니다. 예, 지난번 이야기 이제 크레이지판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세는 올라가고 갈아타기는 힘들어지고 매수자분들도 어렵고 매도자분들도 시세가 가늠이 안 되니까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인중개사 부동산 분들도 자꾸 거래 성사시키려고 그러는데 파토되고 매물 걷어들이고 거래는 안 되고 문의는 많이 오고 누구를 위한 상승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집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승리자긴 한데 현 상황에서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 파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분들 다들 힘든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결 방법 대충 나오긴 했습니다. 실거래가의 빠른 반영. 국토부 실거래가 빨리 올라가서 시세 체크가 되면은 네이버 안 봐도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네이버를 보는 거고. 예.
다음에 부동산 시스템의 개선. 시거래가 빨리 반영 안 되면 네이버라도 좀 빨리빨리 시세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야 되고, 허위 매물 없애야 되고, 거래 완료 말고 삭제, 이 시스템이 아니라 매도자 보류라든지, 거래 완료. 이렇게 최소한 2등분은 시켜가지고, 매물의 상태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허위 매물 신고 많이 들어오면 네이버에서 해당 공인중개사한테 매물 등록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 때 얘기고, 신고는 진짜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 집을 사시려는 분들, 집을 파시려는 분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정화가 된다는 건 좀 그렇고, 관리 주체인 네이버에서 좀 더 명확한 페널티가 아니라, 페널티를 안 줘도 매물 등록에 대해서 좀 엄격하고 허위 매물 최대한 근절하고, 그러한 좀 상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명랑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사실 집값이 오르면 누군가는 피보고 누군가는 득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시세, 빠른 정보, 이런 걸로 최소한의 자금을 좀 최소한 없어 있으면, 최소한 줄였으면, 매도 파기 최소한 안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 좋지 않나 싶은 게 이번 편의 유지입니다. 예, 명랑시장 거고. 그리고 지금 이 PPT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좀 바빠서 틈나는 시간대로 쪼개서 만들다 보니까, 또 이 와중에 일주일이 좀 뒤처진 상황이라서 일주일 정도 3일에서 최근에 반영은 또 바로바로 안 되기도 해요. 그 업데이트된 상황을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단지는 아니에요. 강서구에서 일부 단지기는 한데, 드디어 시세대로 매물이 등록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등촌주공, 제가 지난주에 6억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제 7억에서 7억 초반으로 거래 시세가 나와요. 네이버에 나온 시세가. 그 근간이 뭐냐? 6억 4천 실거래가 8월 18일에 등록이 됐거든요. 이제 6억 이하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체 매물이 귀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아마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허위 매물 싹 쳐내고, 어차피 가격 올려서 적정 시세로 거래를 일으켜서 스스로를 챙기시겠다가 아니죠. 정당한 노동에 대한 이윤의 창출이니까 정당한 수익을 내시겠다 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허위 매물 콩콩 신고 들어와가지고 매물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가지고 실제 남아있는 거래 가능한 매물의 시세대로 지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고, 원인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현업이 아니다 보니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세대로 매물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고, 등촌주공 6억 4천, 그다음에 강서 힐스테이트가 9억에 올라왔고, 첫 무장산 3대장 중에서 9억, 실거래가 기준 9억 돌파거든요. 8억 9,900까지 있었는데 100만 원 차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랬고요. 예. 그다음에 일주일간의 약간 시세를 정리를 하면은, 아직도 대부분 지금 강서 힐스테이트 9억, 등촌주공 6억 4천 말고는 깜깜이 시세이기는 해요. 깜깜이 시세이기는 하는데, 부동산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거래 완료된 거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루트를 체크를 해가지고 나온 정보들을 좀 취합하자면은, 지난번에 가양호성 제가 한 달 전에 6억 2천이었다가 6억 6천, 6억 8천, 7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억 이제 지난주 기준이었거든요. 7억 5천에 또 거래가 반나절 만에 됐어요. 일주일 만에 또 5천이 올랐는데, 그 인근에 이제 강나루 현대라고 있어요. 거기는 6월 달에 6억 6천인가 2천인가 팔리고 한 번에 7억 6천을 났습니다. 그다음에 한강타운. 저는 이제 이 세 단지를 가양동 구축 8사형 32평이죠. 3대장이라고 저는 묵는데, 구축 3대장이죠, 가양. 여기는 3월인가 6월인가 해가 꽤 됐어요. 7억을 찍었어요. 여기도 아마 7억 6천인가 7억 4천인가 해가 7억 5천 근방에서 실거래되고, 지금
다음 매물 올라가는 게 8월이거든요. 네, 시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특히 이제 1000세대 미만 단지들은 7억 찍으면 바로 다음 7억 5천 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뛰냐? 왜 5천 단위로 뛰냐, 지금? 이제 등촌동 25평들이 이제 7억을 가고 있어요. 평수도 달라요. 같은 평수면 입지라든지 연식 그런 거에 따라 차이가 날 텐데 다른 평수에서 지금 그 낮은 평수가 7억까지 밀고 끌고 와버렸어요, 지금. 멱살 잡고 끌고 오니까 25평, 59형, 59형들이 이제 84형들이 그 밑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84형들은 이제 8억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구축 84형들이.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구축 84형들이 8억대로 올라가면은 신축에서 구축으로 가는 이제 10년 차 혹은 그 이하 아파트들은 9억 이상으로 갑니다. 쭉쭉 이 아래에서부터 밀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장주 엠벨리들은 지금 뭐 12억이 현재 마지막 거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 7단지가요? 예, 근데 나머지 단지들이 뭐 10억 후반에서 11억 정도로 꾸준히 거래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밀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은 거의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25구형 이하죠? 4구형 뭐 그런 것들도 지금 가양 2단지 성지가 한 달 전에 4구형 22평이죠? 얘가 아마 4억 후반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4억 중후반? 4.7억. 이게 아마 8월 초에 네이버 시세 기준이 이랬을 거고, 7월 말에는 거의 얼추 이 정도 나왔단 말이죠. 예, 이게 지금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나옵니다. 이러니까 사실 등촌주공 7억 가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22평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방어 5단지 같은 경우 제가 8월 초에 4억에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이제 4억 천, 4억 2천으로 거래가 되고, 이제 매물이 사라져가지고, 부르는 가격이 뭐 4억 7천, 뭐 그래도 팔린다는 얘기.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얘기를 해요. 근데 이해는 가는 게, 지금 14평이죠? 14평, 예, 제곱미터 단위로 저기, 이런 것들이 이제 8월 초에 2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게 이제 3억 천 정도에 지금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5천 정도가 상승을 했죠. 그러니, 참, 이제 한 20평에서 22평이 최저 마지노선이 한 4억 못해도 4억 5천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강서구 등촌가양 25평 5구형 아파트들을 신혼 첫 집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그게 가양동 같은 경우 이제 4억대, 등촌동이 5억대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출 받아가지고 사서 갚고 이제 또 대출 또 2, 3억 받아가지고 더 큰 평수나 더 좋은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게 정석적인 루트였는데 4, 5억 하던 집들이 이제는 6, 7억을 합니다. 이제 신혼부부들이 강서구 첫 집으로 등촌가양 5구형 구축 아파트들을 얻는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앞으로 마곡 기업 입주는 20%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자들은 꾸준한데 이 마곡 상승장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 전체가 지금 올라서 기어코 한국감정원 시서 이번에 지금 다 폭등으로 다 빨간색 대부분의 지역들이 올라왔고 뭐 국민은행 부동산 114 뭐 너나 할 것 없이 시세 주간 동향 발표하는 것도 죄다 지금 서울시 급등이라고 지금 다 상승 빨간불 켜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올 초만 해도 신혼부부들 가양 6단지, 3단지, 9단지 25평 살까요? 김포 신축 살까요? 고민을 하셨었는데 금액대가 좀 비슷했거든요. 그쪽하고 그쪽 신축 84형하고 가양 좀 구축하고 좀 가격대가 비슷했는데 김포 쪽은 크게 안 오른 반면 강서구가 한 달 사이에 1억 정도가 상승을 하니까 이제 김포 신축 84형보다 강서구 구축 5구형이 모르긴 몰라도 1억 이상은 지금 비싸지고 있거든요. 이게 참 맞는 상황인가도 싶고 어지간한 재력이 없으면은 이제 신혼부부 첫 집은 전세 그나마 4억대면은 대출 2억에 자기 그동안에 이제 모아놓은 돈 2억 합치거나 부모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극대로 장만할 수 있었는데 집값이 7억이 되면은 정말 좋게 봐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죠? 나와봤자 많이 나와봤자 50%거든요. 강서구는 생애 첫 주택인 그러면 3억 5천이면 3억 5천 있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무장산이나 수명산 파크, 마곡 수명산 파크 이런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멜리는 이제 그들만의 수상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예. 집값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 오르는 게 좋겠죠. 하지만 갈아타기도 힘들고 우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이란 이런 시장을 접하지도 않은 더 젊은 세대들은 더 가혹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야기는 참 할 게 많아요. 제가 막 이게 부동산이 주 업종이었으면은 하루 이틀 단위로 올렸을 것 같은데 이거 PPT 만드는데 시간을 좀 쪼개서 만들다 보니까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다음에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음, 많은데 첫째, 왜 오르나? 강서구 서울시 아파트가 왜 오르나? 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방화 5단지. 제가 살 때까지만 해도 알아볼 때까지만 해도 사기 위해서 그냥 서울시가 아니, 강서구가 서울시 서쪽이었는데 그 중에서 강서구 중에서도 더 서쪽은 이제 방화동이거든요. 되게 이제 한적한 그런 전형적인 한적한 주거지였는데 갑자기 무슨 아파트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고 앞으로 강서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 이야기는. 예. 아마도 지금 방 5단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아마도 이제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 중에 첫 아파트 단지에 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사이에 또 어떤 부동산 이슈가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이거 말고 딴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예. 다음 주에 그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